지금까지 평양의 국보급과 보존급 역사 유적을 유형별로, 분포 지역별로, 또 시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평양의 역사 유적 중에서 대표 유적지 총 5곳을 선정해서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북한의 국보 제1호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은 고구려 시대 수도성입니다. 427년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나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수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축조한 성입니다. 평양성은 입지적으로도 매우 탁월한데요. 북쪽으로는 금수산, 동쪽, 서쪽, 남쪽의 세면은 대동강과 보통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말 그대로 천연 요새지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평양성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성 가운데에 성벽을 쌓아서 크게 두 부분으로 성의 내부가 나누어집니다. 성의 안쪽 부분을 내성, 그리고 성의 바깥쪽 부분을 외성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고려 시기 내성의 규모를 줄여서 외성과 사이에 중성을 새로 만들고요. 기존에 있던 성 북쪽 바깥으로는 북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부분이 되지요. 내성, 외성, 중성, 북성으로 성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성에는 궁전이 있는 궁성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중성 안에는 중앙관청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성은 주민지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성과 관련하여 고려사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는 산을 의지해서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계곡선생집을 보면 평양성이야말로 험준하고 견고해서 함락시키기가 어렵다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양성은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로 이끈 수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연개소문 장군이 지휘했던 당나라와의 전쟁, 그 외에도 임진왜란 등 거대한 군사적인 역할을 한 장소적인 배경으로서 평양의 대표 유적지로 북한 사람들에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국보 제3호 보통문입니다. 보통문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있는 평양성 중성의 서문이 됩니다. 평양성에 있는 6대 문이죠. 바로 대동문, 보통문, 경창문, 칠성문, 함구문, 정량문 가운데 이 보통문이 하나가 됩니다. 보통문을 옛날에는 우양관이라고 또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보통문의 위치에서 아침에 뜨는 해는 늦게 뜨고 짧게 보이는데 저녁이 되면 보통강 건너 보통벌 위에 지는 해가 마치 아침 해돋이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서 이는 마치 아침 해를 하루에 2번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서 옛날에는 보통문을 우양관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보통문은 평양성 서북쪽 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국방상 또 교통상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이런 보통문은 북한 사람들에게 애국적 투쟁과 사적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군이 퇴각을 하면서 평양 성내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 불로 인해서 수많은 주택과 건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요. 다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시에 보통문은 화재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원록에 있는 기록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그 당시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문 성안에 있는 누각은 장중하고 화려하였다. 그런데 계사년에 있었던 전란에 다 불타서 없어졌고 홀로 이 문이라 함이 바로 보통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에 불화살이 모인 것은 고슴도치의 털과 같았는데 우뚝하게 홀로 남아 있었으니 이를 본 중국 사람들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신성한 문이다 라고 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신이 만든 문이다 또는 신이 지키는 문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문은 평양의 가장 경치 좋은 곳 8곳을 말하는 평양 8경의 한 장소로서 보통 송객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평양을 출발하는 대가를 전송하며 또 하직하는 이별의 장소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국보 제8호가 되는 대성산성입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산성으로요. 고구려 시기 산성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의 하나입니다. 대성산성은 평양의 진산이자 명산이라고 꼽히는 대성산의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서 쌓은 성이 되는데요. 성의 북쪽은 산줄기가 매우 험준하고 동쪽과 서쪽은 급경사지이며 남쪽에는 대동강 방향으로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서 침략은 매우 어렵고 반면에 또 방어는 용이한 유리적인 구조적 강점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을지봉을 중심으로 남쪽부터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이 6개의 봉우리를 연결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총 2개의 골짜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과 전투 기자재 그리고 물자를 수용하고 보관하기가 용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문터는요, 총 20개가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남문의 경우는 원상대로 복구할 때 대하여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1978년에 보시는 모습과 같이 복구되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성산성에는요, 몇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먼저 대성산은 물 원천이 매우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대성산성에는 99개의 못이 있고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 그런데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못의 물이 마를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용들이 조화를 부려서 물이 마르지 않게 했다라는 전설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기록을 또 보면요. 대성산에 관하여 산마루에 99개의 못이 있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총 3개의 못이 있고 가물때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유적은요. 국보 제17호입니다. 바로 부병루인데요. 부병루는 평양시 중구역 대동강 기슭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누정입니다. 금수산 모란봉의 동쪽 그리고 대동강가 청류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는 청류벽 위에 둥실 떠있는 듯한 누정이다 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부병루입니다. 부병루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병루는 한국정쟁 당시에 폭격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이 문화유물보존 시책을 시행함에 의해서 1957년 그리고 1959년 2차례에 걸쳐서 복구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옛 모습대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부병루는 예로부터
평양 모란봉의 아름다운 명승을 대표하는 이름의 하나로 북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유적입니다. 특히 절경, 매우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예종 때의 문장가인 황원은 부병루에 올라가서 부병루와 관련한 수많은 식구를 써놓은 현판들을 보고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현판들을 떼어내버리고 자신의 시를 붙이겠노라 호언장담하며 붓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긴성 저 한편에는 용용이 흐르는 강물이요 넓은 벌 동쪽엔 점점이 찍힌 메이로다 라는 두 구를 읊고 나서는 아무리 끙끙거려도 시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메말라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 못한 채 통곡하면서 누를 내려오고 말았다 라는 일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병루는 뛰어난 전망뿐만이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매우 뛰어난데요. 그 규모, 구조, 형체, 수법 면에서 뛰어난 건축물이고 또 위치와 건축 형식을 살펴봤을 때도 또한 자연과 건축 예술을 조화롭게 잘 배합했다라는 누정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받아 북한의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 뒤로 사라지고 밝은 달이 떠오를 무렵의 이 일대는 평양 팔경의 하나로 부벽완월이라고 하여 달놀이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는 평양성 북성의 장대로 전시 전투지휘처로 이용되기도 하는 등 현재 북한에서 부병루는 민족적 긍지를 가지는 상징이 되고요. 또 아름다운 민족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적이죠. 바로 국보 제19호 을밀대입니다. 을밀대는 6세기 중엽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 북장대터에 세워진 조선시대 누정입니다. 그 위치는 중구역 금수산 을밀봉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을밀대는 을밀봉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을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옛날 을밀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았다라는 것과 또 고구려 때 을밀장군이 이곳을 지켜서 싸웠다라는 데서 그 이름 을밀대가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사방이 다 확 트여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라고 하여서 사허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을밀대와 같은 경우는 평양 8경 중에서도 첫 번째 1경으로 꼽힙니다. 바로 을밀대의 봄 풍경이 평양 8경의 1경이 되는데요. 이는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을밀대의 경치에 관해서는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세종지리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치가 뛰어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조선 중기 문신인 허봉 역시 을밀대를 보고 나서 나는 듯하여 좌우 전후가 기괴하고 절묘하지 않음이 없으니 잠옷 하늘이 만든 곳이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몽유연행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을밀대에서 보이는 경치에 대하여 좌우를 둘러보니 아늑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거의 선계, 신선세계와 같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수산 꼭대기에 손바닥처럼 평평한 한 대, 바로 을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은 아마도 하늘 위의 신선이 바람을 타고 이따금 내왕할 듯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을밀대 주변의 풍광이 얼마나 수려한지를 마치 신선세계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요,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을밀대는 고구려 시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침략을 막아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 투쟁 역사가 깃든 고적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본군이 평양성을 공격했을 당시에 일본군을 막아 싸우던 부대가 이 을밀대 근처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용하였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바로 을밀대 소나무 숲에 나뭇가지들의 의복을 흩어서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을 흩어 걸어 놓은 모습들은 마치 가짜 군사들로 보이게끔 꾸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가장을 할 수 있었고, 이에 적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을밀대에 올라 일본군의 비행장과 군사시설을 정찰했다라고도 하고요. 1931년에는 을밀대에서 노동자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본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라는 일화가 북한에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을밀대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상징하는 공간이 됩니다.